2021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2년 만에 소환됐습니다.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비자금에 대해 폭로를 시작한 손자 전우원 씨에 의해서 말이죠. 어딘가에 방 한 개 규모의 비밀 금고, 그곳에 현금이 가득했다고 하셨어요.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추징금 잔액 922억 7,800만 원과 수많은 비자금. 일요신문은 전 씨 일가의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첫째 아들 전재국 씨 소유 기업들 간의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습니다. 먼저 전재국 씨가 실소유자라고 의심되는 4곳의 기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, 서점 브랜드 리브로, 도서 출판업체인 시공사, 노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케어플러스. 이 기업들은 검은 돈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? 가장 먼저 북플러스. 10년 전인 2013년 전재국 씨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징금 전액을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당시 추징금 납부를 위해 밝힌 재산 중에 이 북플러스 주식 51%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. 전재국 씨가 내놓은 북플러스 지분을 2019년 유 씨가 거금 6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.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온 전재국 씨가 북플러스에서 물러나는 듯 보였습니다. 그런데 3개월 후 전재국 씨는 유상증자를 이용해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던 유 씨의 지분을 46.36%로 낮췄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53% 이상을 전 씨의 우호 지분으로 두면서 현재까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전재국 씨는 북플러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꾸준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. 다음으로 케어플러스. 북플러스와 케어플러스는 특수관계자로 묶여 있었습니다. 즉 개인이 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두 회사가 특수관계자였던 시절 북플러스는 케어플러스에게 1억 4,800만 원의 돈을 빌려줍니다. 이후 케어플러스가 돈을 갚지 못하자 2018년에 북플러스는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합니다. 이후 2019년 5월에 유 씨가 북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되자 2019년 9월 케어플러스는 북플러스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 급하게 법인을 해산합니다. 이를 두고 2022년 유 씨는 전재국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. 의문스러운 점은 케어플러스의 이사진 다수가 전 씨의 최측근이고 북플러스의 대표로 있던 김경수 씨가 케어플러스의 사내이사도 역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케어플러스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던 2018년 당시 약 24%의 주식을 매각한 기록이 있으며 2019년 법인을 해산한 이후에도 운영했던 흔적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케어플러스는 정말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을까요? 마지막으로 리브로와 시공사의 관계도 수상합니다. 북플러스를 기점으로 리브로와 시공사 이 세 곳의 회사는 특수관계자로 묶여 있습니다. 일요신문이 북플러스, 리브로, 시공사의 19년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. 본래 기업 간의 거래는 회계상 주고받은 돈이 일치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세 회사들 사이의 거래 내역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요. 무려 156억 6천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.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? 전두환 씨가 사망한 지금 재산을 더 환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씨 일가의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